왜 운동형 외톨이라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분에 대한 고민을 영상을 보면서 좀 하고 그걸 갖고 대화를 좀 해볼 거야. 그게 너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중에 지금 생각 안 하면 지금 여기도 그런 부모들이 나오지만 너희 자식이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 그걸 고민을 해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닥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좀 해보라는 뜻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충분히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난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 그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장기적으로 나가서 나의 인간관계와 뭐 취업? 여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 그러면 조금 다르게 느끼실 거야. 오케이? 나는 좀 가급적 자제할 테니까 얘기를 해봐서 내가 그 조자가 두 가지. 왜 문제가 저렇게 생겼을까와 그럼 저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와 해결하는 문제는 좀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예방을 할까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 좀 해봐. 내가 또 일일이 다 질문해야 돼? 아니지? 난 진짜야. 그 입장 차이를 서로 인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 인정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 문제겠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인정해줄까? 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대화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화해도 그 대화의 전제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해야지. 서로의 그 상태나 심리 상태를 인정한다고. 그걸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해야지. 근데 절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대화를 해서 인정을 시켜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자기 주장만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니까 그 싸움으로 변질되고 부모랑 미성 씨와의 그 싸움처럼 바뀌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둘 다 서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는 그 단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서로 신뢰관계가 좀 쌓이고 그래야지 좀 서로 인정하고 그렇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아버지랑 그랬거든요. 시간 필요. 자식한테 이렇게 생각해 다가가는 아버지는 없어 거의.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 야 그럼 아예 하지 마. 그럼 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빠는 이 정도밖에 안 하네. A씨 안 해. 그리고 오히려 감정이 걸면 야 그걸 희생이라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뀌어야지만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바뀌는 게 희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생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누군가 한 명이 바뀌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려고 하지 않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게 원인하고 저거 이 해결책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자. 순서대로. 원인부터 할까요? 원인. 일단은 저는 좀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느낌 좀 말하면은 저도 겪어봐서 저런 거 비슷한 거를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언제부턴가 이제 왜 컴퓨터 중독이 되면서 집에 계속 있었을까 오랫동안. 아예 안 나간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컴퓨터를 붙잡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 그렇게 내성적이지 않았었어요. 혼자서 해결 절대 못해요 이거를. 아니면 큰 사건이 있어야 돼. 너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큰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있거나 아니면 그걸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3자. 이 둘 다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거를 이제
면접 탈락해서 있는 거였죠. 네. 그 큰 변화가. 떨어지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4년째 나와서 진짜 노가다만 하다가 어떻게 그냥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까지 했었어. 한 달 동안.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도 나오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생각을 전 여기 와서 한 거예요. 약간 비슷하게. 선생님도 공동체를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아르바이트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하면서 그런 거를 거기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뀌지 않았나. 아직까지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게임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큰 그거는 이렇게 변화가 있던지 세게 맞아요. 세게 어디서 쾅 있던지 아니면은 아이들은 변화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목표를 설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조금 부족함 있게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사랑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이렇게 은근하고 외톨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는. 네. 쉽게 말하는 거. 달란 데를 다 주면 안 된다.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는 뜻을.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랑에 비롯된 건데 사랑이 너무 과해서 이제 막 과보호. 그러니까 이걸 곧 저게 잘못된 행동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애정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거를 제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자존감은 왜 낮아졌을까? 외부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학교나 그런 데에서 다 이제 잘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 또 못난 애들도 많으니까 못난 애들은 다 애들은? 자존감이 낮아야 되나? 그러니까 학교 기준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자존감이 낮은가? 아니 공부 못하고 잘하고 떠나서는 외모? 또 그렇고 그러니까 다 그냥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되게 낮아지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생각 좀 해보자는 얘기야.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사람마다 또 다양해. 이유가 내가 만나본 케이스들도 엄청나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근데 네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되지. 그냥 고등학교 그냥 올라와서 뭔가 친구 사귀는 게 되게 뭔가 어려웠었고 그게 뭔가 저는 중학교 때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싸움을 못해서. 그거 다르잖아. 얘. 다르잖아. 우리는 나 중학교 때는 진짜 동물의 왕국이었어. 진짜 서열이 싸움으로 나뉘었어. 야생이죠. 예, 진짜. 남중이었니? 남녀공학이었어. 남녀공학인데 그 시간에 밥을 먹잖아. 근데 내 자리에서 싸움 잘하는 3명이 밥을 먹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밥을 먹고 그냥 식판을 내 책상 위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지들 놀러 가. 그걸 내가 치워야 돼. 나는 내 책상이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는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어디 딴 데 안 나가고. 뭐 알바, 뭐 고등학교 때야 뭐 공부를 해야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아버려서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이나 하자 해서 방학 내내 집에만 박혀 있는 경우도 많았고, 물론 이제 밖으로 놀러도 다니긴 했지만 전 아예 집에서 안 나온 건 아니죠. 그랬었던 적이 많았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게 많아서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좋은 거야 그거. 게임보다 재밌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요즘엔 책 읽는 게 재밌어서 시간 나면 책 읽으려고. 아버지가 손찌검까지 했대잖아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그 시기에 얘는 얼마나 상처가 받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네들은 때린 게 아니다, 뭐 한 게 아니다, 계속 그 변명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고.
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딱 인정해주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자기네 잘못 다 널 위한 거다 하면은 그게 이제 막 안 맞으니까 화가 나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정도 심한 경우는 우리가 보기도 힘들어. 집 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건 어떻게, 이제 저건 병이라고 봐야 되고,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찾아가서 해야 이제 되는 케이스. 경증 정도나, 네. 볼 수 있잖아. 예, 소심한 애들 중에 뭐, 진짜 나오지도 않고, 집에만 있다든지, 불러야 겨우 나와가지고 밥 한 번 먹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소심의 극치를 달리는 애들. 그런 애들은 사람 만나게 해야지. 만나라고 해서 만나니? 안 만나. 자주 전화해서 나오라고. 너 사람 만나는데 몇 년 걸렸냐? 어떻게 해야 될까? 끌고 나와. 자, 각자의 생각을 주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대어봐야죠. 근데 그런 기회가 조차 없으면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20년 갈지도 몰라. 야, 야구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나온대요. 그럼 야구하시는 거. 야구만 하러 나온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자기가 밖에 나오는 건 이 야구 때문에 나온다. 아, 그것도 해당이 된다니까, 그런 케이스도. 그래서 야구를 할 때가 제일 좋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신체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사람들 간에 이제 형성이 되고 하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렇게 좀 관심사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기 쉬운데 그쵸. 없으면은 뭐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좀 그 어려울 것 나오기. 같아요. 밖에 나오기. 그래도 그나마 그건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런 거라도 살았으니까. 그런 것도 없어서 지금만 있는 케이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집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 케이스만 얘기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출근해서 회사 갔다가 퇴근하면 집.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같은 케이스라고 봐야 돼.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 딱 그것만. 저희 엄마인데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저희 어머니.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이. 자기 그림은 하잖아. 아까미림이라는 의미가 뭐, 그래도 막 아예 하루 종일 처박혀서 돈도 안 버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버니까 굶어 죽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증 경증이라고 얘기했잖아. 경증. 그 중증인 경우고 저거는 심각한 상황이잖아. 병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은둔형 외톨이의 기준을 조금 낮춰보면 그것도 한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회사 가서 그 사람이 뭐 하겠니? 회사 가서 직원들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같이 뭐 회식이라도 하고 뭐 활동하고 하겠니? 아니, 그냥 일만 할 거야. 근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집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면 집에만 오는 게 아니라 집 외에 다른 활동도 할 거야. 뭐 주말이라든지 분기별 한 번씩 어, 모이거나 그런 뭐 게 다른 모임이라도 한다든지 그럴 거라는 얘기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그랬거든. 학교 집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그러니까 방학 되면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만 있는 거야. 그랬어. 근데 학교는 나도 강박이 있어. 학교는 무조건 개근.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그런 거야. 그냥 놔둬야 되느냐 말이지. 어떻게든 끌고 나와야 되는데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보통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이 하는 그 정해져 있어요. 취미 같은 게 보통 게임 아니면 인터넷. 맞아요. 그쪽이거든요. 중독 심한 거. 네. 네. 거기에 약간의 공감을 하면서 밖으로 해내지 않을까. 아예 인터넷 진짜 끊어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은둔형 외톨이가 가장 심해졌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컴퓨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립된 생활이라도 뭔가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답답해서 자기가 나와요. 네.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핸드폰이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면서 할 게 너무 이거를 많아. 대체할 수단이 생긴 거죠. 뭐 장기적으로 내가 저렇게 안 되려면 그 은둔형 외톨이의 또 극단적 사례가 홈리스라고 나는 보거든. 그 노숙자.
이도저도 하다가 살다가 이도저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거나 포기를 탁 놔버려서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외톨이가 돼버리는, 내 주변 관계 다 끊고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정신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노력 안 하면 그렇게 돼.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모의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지금 너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면 너희 자식한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거든.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뭐 새로운 기계가 나와버리면 너희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거든. 아까 좀 동영 얘기 잘했지만 옛날에는 놀 게 없었으니까 집안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어. 무조건 나가야지. 공 하나도 던져줘야 그거 갖고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놀았다고. 내가 올 때 그랬거든. 근데 지금 아까 같이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 나왔고 컴퓨터로. 그게 있으니까 안 나가도 혼자 놀 수 있는 거야. 그게 또 대단한 것, 또 수단이 됐던 거지. 그럼 미래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즐거운 게 중독성 강한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지. 인간의 욕망을 예측해보면 더 자극적인 게 나올 확률이 높아. 예를 들어서 뭐 VR. 지식 같은 게 미리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안 빠져들고. 그러니까 이걸 좋게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워야 되고. 그런 게 가장 큰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칫 보면 디지털 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이 됐을 뿐이고, 그치? 대신 기계 이용 당하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알아야 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무작정 게임이 좋다고 즐겁다고 계속 게임뿐만이 아니지.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나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1인 가구가 돼버리면 더 혼자 있으려고 할걸. 저 아까 나왔던 거기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되나? 쉐어하우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점점 더 외톨이 돼가고 있잖아. 사회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람을 더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관계 형성.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 사람이 싫어서 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방법이니까. 예방이 그쵸. 어떻게 할까? 예방. 그 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죠. 자기가 네. 도움 받을 수 있는 것과 도움 줄 수 있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놔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 챙기고 관계 만들어가고 하다 보면 야 게임보다 이게 더 재밌네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부모님이랑 유대관계를 더 깊이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방하려면. 네. 가장 먼저 문제적 외톨이가 된다고 그걸 뭐라 표현했지? 그러니까 인지하는 사람? 그것도 부모님일 거고, 가장 먼저 그 외톨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이겠죠. 근데 유대관계가 더 깊이 형성돼 있으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해도, 아니면 아예 예방을 하거나, 예, 부모가 아예 봤을 때 아예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원인이 이제 가족 안에서 나타날 네. 수도 있을 거고 밖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원인이 어디서 올 수 있겠지만 일단 제일 가까운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가 네,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하겠지.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가족한테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측면으로 그럴 때는 아까 그런 전문 상담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건 이제 이미 벌어졌을 때 얘기고 네.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가족들하고는 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놔야 돼. 네. 못 만들면요? 이제 지금 너희는 아직은 어린 케이스다라고 봐. 부모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있어. 근데 좀 나이가 더 들면 네.
부모가 관여할 게 없어 내 이 삶에. 네. 이제 그 마지노선이 그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결혼이라는 게 이제 이벤트로 오는. 최악의 경우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힘든 생활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외부에도 있어야 되잖아. 네. 가족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외부에도 있어야 돼. 가족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 이거 다 이제 어디서 찾냐면 가족 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가족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이건 나 혼자 힘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더군다나 변하기 어려운 어른들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안 된다면 가족 이외에 외부에서라도 친구 외적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 그걸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가족하고 관계도 나중에 좋아질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이건 난 꼭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내가 평소에도 늘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을 하는 게 다 포함되는 일이지. 가깝게 네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관계를 발전시키고 애정 관계를 만들어 보는 거야.